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나아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 이와타 마스오 지음, 김윤경 옹김, 비즈니스 북스 출판입니다. 왜 똑같이 시작해도 5년 후 결과가 다른 걸까? 일본 최고의 경영 전문가가 알려주는 49가지 작은 행동과 생각의 힘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자리 걸음인 데는 사소한 이유가 있다. 지금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라.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인데 왜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누구는 제자리 걸음일까? 그 비밀을 알려고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과 5년 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대조해 49가지의 사소한 차이를 소개하려 한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이 작은 차이가 결국 하나하나 쌓여 엄청난 인생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성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만약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힘든 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을 얼만큼 믿느냐에 달려 있다. 프로는 항상 결과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다. 만약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일하는 과정을 냉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말이다. 또 자신의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면서 자신을 교묘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이때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변명을 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기 때문이다. 결과에 승복하고 결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익숙하고 마음이 편한가? 만약 그렇다면 황색 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뜻이다. 예전에 온갖 고난을 겪고 성공한 경영자가 젊을 때의 패기를 잊지 않기 위해 신입사원도 잘 안 하는 화장실 청소 등의 허들의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떤 사장은 판매 일선에서 목청을 높여 상품을 팔기도 했다. 스타벅스의 전 CEO 하워드 슐츠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뒤에도 1호점의 열쇠를 늘 갖고 다녔다. 그는 가끔씩 스타벅스 1호점을 방문해 입사 당시를 떠올리며 초심을 되새겼다고 한다. 이처럼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는 정말 중요하다. 일이 난관에 부딪혀 공궁에 빠진 사람은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야 한다. 성공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끝을 생각해야 한다. 일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경험이 쌓인 후에도 그때마다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나이가 든 후에도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생은 매우 길다. 10초면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묵묵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이다. 이렇게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수만은 없지 않는가. 좋은 때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이나 본성은 위기에 처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스란히 드러난다. 누구나 좋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간혹 아주 힘들어 보이는데도 위기를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잘 이겨내는 사람들을 본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나아질 거야.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가 올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마라. 인생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불만도 없다.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공공했던 시절을 떠올려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원이요 분노는 적이라 했다. 이기는 것만 알고 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해가 미친다. 자신을 책망하되 남을 탓하지 마라. 모자라는 것이 과한 것보다 낫다. 때로는 고난에 빠져 절망스러울 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초조해 하지 말고 의연하게 인생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낙담하지 말고 꾸준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그 노력은 보상받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고야 만다. 꿈이 없는 자는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는 자는 신념이 없다. 신념이 없는 자는 계획이 없다. 계획이 없는 자는 실행하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는 자는 성과가 없다. 성과가 없는 자는 행복이 없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꿈이 있어야 한다.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꿈은 위대하다. 사람은 아무리 사소해도 좋으니 꿈을 가져야 한다. 꿈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꿈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집을 갖고 싶거나 팀장이 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어도 좋다. 그런데 그 꿈을 서서히 세상을 위한 미션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성장함에 따라 사적인 성공보다는 공적인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 그 이유는 공적인 성공이 만족감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꿈을 이루면 만족감은 생기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결국 금세 일상이 지루해지고 만다. 인생의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에 있다. 세상과 다른 사람을 위해 소중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깨달으면 인생은 훨씬 즐거워진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는 무엇을 할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꿈을 실현할 수 없다.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재능에서는 져도 노력만큼은 이겨야 한다. 재능에서 지는 것은 그래도 변명이 통한다. 하지만 성실함이나 공부, 노력, 정신력에서 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성실성이나 정신력에서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마감 전날 벼락치기 공부하듯 철야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30분씩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일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나은 생활 습관을 익히려고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조금 모자란 듯 소식하는 식습관 등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몸과 마음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는 데 힘쓴다. 좋은 습관을 지속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우리 인생의 40%는 습관이 차지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습관이 엮어가는 긴 여로와 같다. 얼마나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그런데 습관이라는 게 한번 몸에 배면 나쁜 습관을 고치기란 정말 어렵다. 그렇다고 좋은 습관을 지속하는 게 쉽냐 하면 그것 또한 자신과의 싸움이라 할 만큼 무척 어렵다. 우리의 삶은 습관이 모여 이루어진다라고도 한다. 좋은 습관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 의지의 힘이 중요하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 할 때도 사소한 장애물에 부딪혀 금주나 금년의 의지가 끊기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로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알코올 의존적인 사람이 어렵사리 금주를 하다가도 뭔가 괴로운 일이 생기면 다시 술에 의지하게 되어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만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동지가 있으면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티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한다. 인생에서 이렇게 착실하고 꾸준하게 좋은 습관을 지켜나가는 능력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꾸준히 계속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계속한 일만이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사소한 습관을 지속하다 보면 자신을 믿는 힘, 즉 자신감이 조금씩 싹 튼다. 좋은 일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일단 습관처럼 익히고 나면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의지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누구나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를 따른다. 많은 사람들이 리더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피터 드러커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했다. 리더에 관한 유일한 정의는 따르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리더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다. 리더의 정의는 반드시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조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조직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나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가장 마음에 든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사람은 결점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고치지 못한다. 고치려면 우선 그 결점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5년 후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이 완수하지 못한 일에 대해 전혀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지 않으며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전문가인 척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인 5년 후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인지한다. 강점은 한층 더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 약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잘 알지 못하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인정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 중에 메타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력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아는 척해야 하는 경우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겸허하게 인정하는 편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진정 성장하고 싶다면 저는 그걸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허한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젊은 시절의 허세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척척 잘하는 슈퍼맨일 수는 없다. 오히려 가끔은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 않은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과 결점이 있다. 단 그것을 자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과신하는데 어느 순간 그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한다. 매사에 신중하다는 강점이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다. 리더십이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독단적으로 비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자신의 약점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덮어 가리는 사람도 있다. 아예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도 논외지만 대개는 자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보이고 싶지 않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아는 척 하느라 잘 모르는 상태로 대충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라도 하면 조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자각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분명하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사람들한테 자신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주변으로부터 이런저런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 줄 수도 있다. 잘 모르는 것을 겸허하게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가? 솔직하게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읽은 벌거벗은 용기, 나 자신의 단점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정말 당당히 솔직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에 대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는 49가지의 행동 지침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만 잘 한다면 결국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